안녕 우리 귀여운 데일리빈의 완두콩 여러분들, 저는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와,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아닐텐데. 그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유학원 없이 유학가자 1편, 2편, 3편에 이은 마지막 편, 4편 아니고 자주 하는 질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을 만드는 취지는 이제 유학원 없이 유학가자가 데일리빈 채널에 카메라 배터리가 없네? 잠시만요. 자, 컷! 네, 카메라 배터리 갈고 왔어요.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죄송합니다. 영상이 꽤 좀 산만하네요. 죄송해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유학원 없이 유학가자 이 컨텐츠가 우리 데일리빈 채널에 하나의 그 시리즈가 돼버렸어요. 그쵸? 1편, 2편 이런 식으로 올렸으니까 하나의 시리즈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생 목록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유학원 없이 유학가자 시리즈 영상 쭉쭉쭉 다 넣을 텐데, 이제 이게 하나의 시리즈다 보니까 어떤 이 시리즈에 대한 시청 가이드 같은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1편, 2편, 3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최종 마무리하는 영상 하나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알려드릴 점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엔테이션 편이었고요. 여기 영상에서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왜 유학원 없이 유학가자 영상을 만들게 됐는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영편에서 설명한 목적이 뭐였냐면, 그 유학을 간다는 것이 꼭 유학원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혼자 준비해서 갈 수 있다. 혼자 준비하면 돈도 엄청 아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영편에서 말을 했었고, 1편에서 뭐 알려드렸냐면 학교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어요. 그때 니치라는 그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학교의 형태 알려드렸었고, 학교 찾는 방법 해서 니치 알려드렸었고, 홈스테이에 대한 부분 언급했었고, 그리고 뭐 비용 정하는 방법, 지역 선택에 대한 팁, 주의해야 할 점 이렇게 하고 1편을 끝냈었고, 그 다음에 2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입학하는 방법, 1편에서 찾은 학교를 바탕으로 2편에서는 그 학교에 어떻게 입학을 하는가를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내가 만약에 찾았고 입학을 어떻게 이제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2편을 보시면 됩니다. 3편 같은 경우에는 입학한 학교에서 주는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이제 비자 신청하는 것들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입학 허가서 I-20를 가지고 서비스 피 납부한 다음에 시티은행 가서 비자 그 수수료 낸 다음에 DS-160 비밀 온라인 비자 작성서 낸 다음에 비자 인터뷰 예약하고 신청해서 비자 인터뷰 보는 것까지 해서 비자 받는 것까지 딱 3편에서 알려드렸고, 이제 그까지 하면은 여러분 바로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3편이 마지막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자주 하는 질문편, 이렇게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거고요. 혹시 1편, 2편, 3편 다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따라오는 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했던 걸 어떻게 보면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는데, 실제로 댓글에도 이 영상 보면서 따라하니까 뭐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꽤나 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또 이제 기분이 좋네요. 이제 자주 하는 질문편이니까 읽고 답변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때까지 올렸던 영상에 자주 올라왔던 질문들 위주로 제가 모아서 답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주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 지역 추천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학 가기 좋은 지역이라 하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유학 가기 좋은 지역은 어디냐? 사실대로 말하면은 이제 대도시는 유학 가기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유학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생활비가 저렴해야겠죠, 일단.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공부할 작정이면 좀 중소도시나 좀 시골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제 언어도 금방 늘고요, 깡촌으로 가면 언어 금방 늘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저렴하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 뭐 로스앤젤레스로 가십시오, 뉴욕으로 가십시오 이런 말은 제가 잘 못하겠어요. 그 도시가 좋은 도시는 맞으나 공부하기 좋은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데 추천 안 드리고 아무 때나 다 괜찮습니다. 그게 저의 답변이고요. 또 이거 진짜 괜찮은 팁인데, 텍사스로 가십시오. 텍사스. 요즘 텍사스가 굉장히 뜨고 있고요. 그 이제 캘리포니아가 원래 좀 많이 떴다면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기업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텍사스로 가고 있잖아요. 텍사스에 뭐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많이 큽니다. 부동산 뭐 그런 거 아니지만 텍사스 뜰 거예요. 텍사스로 가십시오. 텍사스에 샌안토니오, 휴스턴 큰 도시 가지 마시고 적당한 도시로 가십시오. 텍사스 뜹니다. 텍사스를 추천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고등학교 나오면 텍사스 대학교 저렴해집니다. 이제 대학교도 주립대학교는 인스테이트하고 아웃스테이트 비용이 따로 있는데요, 아웃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 안에 안 사는 사람들이 내는 그 주립대학교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유학생은 무조건 아웃스테이트거든요. 왜냐면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인스테이 비용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텍사스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역 추천 하면은 대도시 가지 마라, 텍사스로 가라,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질문 꽤 많이 하시던데, 니치에 나와 있는 비용이 한 학기 비용인가요? 1년 비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니치에 나와 있는 비용은 1년 다니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즉 두 학기를 다니는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4쿼터를 다니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니치에 나와 있는 학비는 1년 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1편에서 말했었는데, 거기 나오는 학비보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국제학생은 좀 더 비싸게 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유학 준비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 물어보시던데. 그리고 지금 준비하면 늦나요? 물어보시던데. 지금 준비하면 안 늦습니다. 그냥 하세요. 빨리 하세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학하고 싶은 날짜로부터 한두 달 남은 거 아니면 지금 해도 안 늦나요?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빨리 유튜브 끄고 니치 들어가서 학교 찾아보세요. 안 늦었습니다. 한두 달 남은 거 아니면. 그래서 지금 준비하면 안 늦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대부분 상황을 보면 하나도 안 늦으셨거든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질문을 할 정도면 본인이 이거 늦었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면 늦은 거 사실이긴 한데, 그냥 빨리 준비하면 안 늦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하면은, 자, 마지노선 3달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유학원 통했을 때고, 혼자 준비하면 한 5, 6달 정도는 잡으세요.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이에요. 자, 그래서 추천은 얼마 정도 드리냐? 1년. 근데 최장 3년, 추천 1년, 최소 6개월. 6개월 잡고 하면 빠듯해서 힘들고요. 1년 잡으십시오. 1년 전부터 시작하면 여유롭게 해도 됩니다. 3년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1년에서 1년 반, 1년 6개월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준비 기간 얼마나 걸리냐? 유학원 낄 거면 마지노선 3달이고요. 근데 유학원 끼지 마세요, 그냥. 왜냐면 제 채널에서는 지금 유학 가는 거 설명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학원 끼지 마시고 한 5, 6달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니다. 1년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은, 지금 추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제 또 하나 댓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료 조사하면서 찾았는데, 내가 자퇴를 했고 학교를 안 다니고 있고 따로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유학 준비하려고 하는데 추천서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자기 영어학원 다니고 있는데 영어학원 선생님한테 받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거 안 된다고 하면 누구한테 받아요 그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되나요 안 되나요 물어볼 정도의 사람이면 그냥 됩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 사람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 받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학원 선생님 뭐 그런 사람 됩니다. 학교 안 다닐 때 기준이고, 학교 다니면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또는 제가 다른 유학생 유튜브를 좀 굉장히 많이 염탐을 하는데요. 염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추천서 써라고 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학생 보고 추천서를 써라고 했대요. 쓰고 자기가 그냥 사인만 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런 일화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겪은 거 아니면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귀뜸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넘겨드리십시오. 그래서 추천서는 아무한테나 받아도 상관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뭐 그냥 학교 다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받아라, 학교를 안 다니고 영어학원을 다닌다 그럼 영어학원 선생님한테 받아라,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자유롭게 그냥 추천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장학금이 있느냐 없느냐? 허허, 애매합니다. 네, 애매한 질문이고요. 장학금이라는 게 이제 따지고 보면 학교에서 공짜로 돈을 받는 것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난해서 받는, 말이 이상한데 그냥 들으십시오. 가난해서 받는 보조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적 따라 받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른데요. 많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에 따라서 받는 장학금 뭐라고 하냐면 FA, Financial Aid라고 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지이면 거지일수록 말이 좀 이상하죠? 죄송해요. 거지이면 거지일수록 돈을 많이 줍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FA라고 하는 Financial Aid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외국인한테 잘 안 줍니다. 고등학교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정장학금을 대학교는 주는데요. 고등학교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나 돈이 없느냐에 따라서 받는 장학금은 고등학교에서는 못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한국인 신분으로서는 이제 그건 받을 수 있어요. 성적 장학금. 근데 이 성적 장학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성적뿐만 아니라 운동을 잘해도 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고, 그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따라서 따로 조사를 하셔야 돼요. 또 다른 유학생 얘기인데, 그분은 성적 장학금이랑 운동 장학금 어떻게 해가지고 학교에 반값을 내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재정 보조가 아니더라도 일반 장학금, 성적 장학금과 운동해서 받는 장학금하고 특기 같은 거 있어서 받는 장학금, 그런 거 잘 따서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의 케이스, 반값 내고 다녔던 그분처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거는 제가 따로 어떻게 정보를 더 못 드리는 게 학교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주고 안 주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갈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어떻다고 말을
못 드리는 점, 그리고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무튼 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 게 많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팁 드릴게요. 국제 학생이 많은 곳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많은 곳은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한국인 만나지 말라는 게 한국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중국에나 뭐 인도에나 일본에나 그런 식으로 유학생 있잖아요. 다른 유학생이 많은 학교는 괜찮습니다. 국제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국제 학생에 대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제 학생 중에서 한국인이 대다수라면 그 학교는 좋은 학교가, 여러분 유학하고 공부하기에는 좋은 학교가 안 되겠죠. 왜냐면 한국인 많으면 당연히 뭉치고 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 쓸 기회가 날아가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제 학생이 많은 학교 굿, 한국인이 많다면 배드. 이렇게 이건 어떻게 알아보냐? 이 학교에 국제 학생이 얼마나 있고 한국인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냐? 그거는 입학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총학생 몇 명이고 국제 학생 몇 명이고 한국인 있나요? 물어보면 한국인 몇 명인지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단 한두 명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2명도 많아요. 1명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한 4, 5, 6명 정도 되면은 뭉쳐 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마음 잡고 공부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성비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는 게 아니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성비는 딱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공부 잘 챙기고 내 할 일 잘한다 하는 성격의 학생이라면 그냥 학교는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가성비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학교 시설이 좋거나 프로그램이 뭐가 많거나 그러면 학비가 좀 비싸거든요. 대신 그런 게 잘 형성돼 있으니까 학생 스스로가 뭔가 챙겨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학비는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좀 잘 챙기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서 내가 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그냥 학교 학비 낮을수록 가성비는 올라가니까 그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주 하는 질문들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주역가기 영상 1편, 2편, 3편 어떻게 시청해야 되는지도 앞에 가이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유학원 없이 유학가기 관련해서 영상 지금 이게 5번째인데요. 영상 5개 만드는데 6개월 동안 저 질질 끌었네요. 저도 이거 빨리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유학원 없이 유학가기 시리즈는 이제 끝이 났고요. 또 보시고 싶으신 영상 있으면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그걸 관련된 영상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